개그맨 박수홍의 가족사가 연일 온라인 연애 뉴스 코너를 뒤덮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에 쉬지 않고 얼굴을 비추며 성실의 아이콘으로 인식된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를 떼었다는 의혹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박수홍 본인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 것, 그리고 그 소속사가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는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 가족사이지만 박수홍이 그동안 SBS-TV, 미운 우리 새끼 등 스타 가족 관찰 예능에 오래 출연해 왔기에 시청자는 마치 절친한 지인의 일처럼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31일 평소 박수홍의 이미지가 성실하고 좋은데 그런 사람이 30년 동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 속아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더 동정이 가고 응원해주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시청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박수홍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글은 물론 개인적으로 겪은 박수홍의 미담을 쏟아내며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연예인으로서 박수홍이 일반인을 상대로 따뜻하게 대해준 미담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담들은 평소에 항상 박수홍이 반듯하게 인사를 했고 밥값도 계산해주고 대신 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예인의 각종 미담은 많은 편이나 대부분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들이지 박수홍같이 일반인에게까지 쏟아지는 미담은 흔하지 않아 더욱 대중을 놀라게 합니다. 게다가 돈을 떼인 와중에도 꾸준히 자신이 봉사하던 보육원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약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대중들은 더욱더 박수홍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중들은 이제 박수홍이 30년간 일해서 떼인 돈이라는 100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이번에 박수홍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건물세를 내려주기 위해 처음 들여다봤다는 자신 명의로 알고 있었던 빌딩만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수홍의 돈은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각종 법무 관련 업계에서는 박수홍이 승소를 했어도 만약 외국에 거주한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빼간다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박수홍의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색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박수홍이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도 전해지는데요. 바로 연예인 브랜드 평판 순위가 압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반영되는데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 기업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조사가 가능한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에는 커뮤니티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참여 지수 등이 대폭 반영되어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 지수를 비롯해 각종 평판에서 박수홍이 상당히 높은 위치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수홍이 가족사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가운데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곧 연예인 브랜드 평판을 매우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최근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연예인들은 단기간에 큰 사랑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대중의 전적 지지를 받는 데에는 오랜 기간의 군 공연을 순회하는 등 검증된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데, 박수홍의 경우에는 장기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각종 미담 등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많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등 오히려 연예인으로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갖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결국 과거에 박수홍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를 가장 위기의 순간에 구해준 격이 된 것이라며 전화위복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박수홍을 통해서 더욱더 자사 제품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박수홍이 팬들에게 했던 독특한 행동들이 뜻하지 않은 국면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수홍은 연예인 브랜드 평판 순위가 2016년 1위 유재석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박수홍이 아픔을 딛고 대중들에게 진정한 스타로 자리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와 역사 왜곡이 한층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모두 실렸습니다. 사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왜곡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대담해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한국 시민들은 이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올리자.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시하자. 맞불을 놓자. 대마도의 역사적 문건을 들이대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 작업을 시작하자.
네,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장들입니다. 이제 한국도 대마도라는 카드를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마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던 허태열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대마도의 영유권을 교과서에 싣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독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듯이 대마도에 대한 인식과 열정을 고취해야 한다. 그는 당시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대마도를 되찾아오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회에 해당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라 간의 국경이라는 것은 역사적 흐름에서 변곡점이 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야 100년, 200년 뒤 어느 시점에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다. 네, 지금 당장은 대마도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정당한 주장을 해야지 미래에는 영토를 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밝혔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더욱 풍부한 논거가 있다. 이미 국내 한 대학에서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축적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적 사료를 들여다보면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반면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허 의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갈지 모르겠으나 국회가 시끄러운 외교를 해줘야 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교과서의 대마도 영유권의 표현이 강도 있게 갈 수 있고 저 땅이 옛날에는 한국 땅이었다고 실을 수도 있다. 이후 대마도 수복 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 차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외교통상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문제에 맞서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대마도 영유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을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집권 여당은 역사 교과서에 모두 반영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본이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만큼 이에 상응해 우리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거짓 주장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거도소화 및 박물관 설치, 헬기장 확충 및 경비행기 착륙장 설치, 관광 활성화, 독도 관광단체 지원 확대, 독도의 모섬이 울릉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강화 등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외교부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역시나 대마도와 관련해서 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정부였습니다. 정부의 태도에 회의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정치권은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졌다. 외교통상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이후로도 정치권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도장 하나만 찍으면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 교과서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당시 일본 언론들은 다급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 대마도의 교과서 수록에 대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의회 김상희 의원 외 17명은 결의안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1월 8일 대마도는 우리 땅을 선언하자 당황한 일본 요시다 내각이 연합군 메가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간청한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 문서와 외교 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정해놓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강력하게 대처했다. 역사적 고증으로 보듯 태고적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땅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의 독도 교과서 명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마도가 우리 땅임을 역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한다. 전주시 의원들 역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정부는 독도 영유권의 일본 교과서 명기에 있어 외교수단을 총동원해 삭제할 것. 둘,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소중고교 교과서에 명기할 것. 셋, 정부는 대마도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할 것. 넷,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교과서 삭제 거부 시 외교를 단절할 것. 전주시 의원들은 결의안에 대해서 강력한 논리를 부여하며 이렇게 성명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감성적으로 맞대응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교과서에 실어 후세에 전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교과서에 대마도가 포함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일본이 교과서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대마도가 수면에 올라올 날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만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경북도의회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은 단상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마도는 분명 대한민국 땅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이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일본은 뒤집어집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